단위로 하고요. 지역구 밑에는 투표소 단위로 조직을 만듭니다. 투표소 단위로. 예를 들어서 안양에는 사전투표소가 31개가 있다고 해서 31개 투표소, 그 다음 지역구가 3개라서 3개 지역구 이렇게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이게 하다 보면은 누군가는 조원이고 일반 대원이고 누군가는 조장, 누군가는 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무슨 뭐 큰 월급이 나와서 무슨 명예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또 좀 더 봉사하시고자 하신 분이 이렇게 잡아줘 나서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시면은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도와드려야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당신 뭔데 나한테 이래야 저래야 하냐고 따지는 분이 계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어차피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누군가는 대원이 돼야 되고 누군가는 분대장, 누군가는 소대장, 또 누군가는 중대장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뭐 돈을 누가 받아서 또는 누가 훈장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더 많이 봉사하시고자 하는 분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서로 돕는 마음에서 서로 아유 고생하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상부상조 해줄 수 있으시죠? 네, 좀 더 크게 그럴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 페이지가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중요한 페이지.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페이지. 여러분들이 사전투표 참관하러 들어가셔서 지역구 관내 사전투표지 숫자 세는 겁니다. 오전, 오후, 첫날 12시간, 두 번째 날 12시간, 총 24시간 동안 지역구 관내 사전투표 숫자가 다 세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전에 하신 분도 그렇고 오후에 하신 분도 그렇고 확인하라 할 때 봉인지에다가 개인 도장을 찍습니다. 개인 도장을. 근데 여기서 개인 도장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이름이 써있는 도장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요번에 우리가 도장 찍기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도장 찍기 캠페인을 벌이는 목적이 위조하고 복사하기 어려우라고, 복잡하라고 그런 거예요. 복잡하라고. 과거에는 다 이게 이름 쓰고 나와 서명하고 나왔더니 점들이 비슷하게 이름 써놓고는 그냥 지나가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보고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점들이 깜짝 놀래고 복사하기 어렵게 만들려고 도장 찍지인 거 도장. 도장은 자기 이름이 적혀있는 막도장에도 되고 자기 이름이 안 적혀있는 복잡한 도장이면 다 됩니다. 그냥 위조하기 어려운 거. 물론 현대 기술로 도장 복사할 수 있어요. 위조할 수 있어. 그런데 전국에 사전투표소가 3,45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명씩 한 투표소에 들어가면은 14,000명의 다른 사람이 다 다른 도장 찍는 거고 8명이 들어가면 28,000명이 다른 도장을 찍는 거예요. 점들이 14,000개, 28,000개의 다른 도장을 다 복사하니까 귀찮아.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귀찮아요. 그래서 이번엔 그 집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도장을 찍자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여태까지 도장 안 찍고 다 서명하거나 일어섰습니까? 편의상 그런 거예요. 선거법에 의하면은 참관인은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확인하기 위해서. 소위 봉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은 돼 있는데 도장 찍으려니까 도장 가져가야 되지 뭐 인주 가져가야 돼 복잡해. 근데 서명하라면 그 펜 하나 달라 그래갖고 쓱 쓰고 나오면 돼. 편해요. 이게 편의주의 입장에서 그냥 서명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는 뭐 한다? 도장을 찍는다요. 우리는 여기서 교육을 받고 가신 분은 다 도장만 찍습니다. 절대 서명 안 합니다. 그런데 혹 이럴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공무원 지금 또라이야 갖고 내가 서명을 했더니 왜 서명 안 하고 도장 찍어요? 라고 따지는 공무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법을 갖다 우리가 딱 보여드립니다. 법의 공직선거관리규칙 92조에 의하면 여기 보세요. 개인 도장을 찍거나 서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난 개인 도장 찍을 거예요.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또라이 공무원이 있었고 절대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싸우지 마세요. 싸워서 현장에서는 공무원 이기가 좀 힘들어요.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싸우지 마시고 누가 그렇게 또라이 짓을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펜이나 이렇게 매직을 갖고 들어갈 텐데 이걸 갖고 이상한 기호 그림 같은 거 그려놓고 나오세요. 그냥 그리고 그걸 사진 찍으세요. 절대 이름 쓰지 마세요.
이름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도장을 찍고 도장을 못 찍게 하면 어떡한다? 이상한 낙서하고 나온다. 서명이라고 하면 돼. 서명하지 마세요. 아니 내 서명. 서명이나 이름을 쓰지 마세요. 나는 이 삼각형이 내 서명이야.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사인이라고 하면 된다. 네, 난 삼각형, 사각형이 내 서명이야.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서명을 하는데 우리는 이상한 기호 그려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찍어갖고 나오세요. 부정을 하신 놈들은 이름을 써 있을 거고 이름을 갖다 복사해 놓는다고. 근데 우리가 삼각형이나 이상한 별표 이런 그려놓으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걸 갖다 해놓고 사진 찍어갖고 나오세요. 첫 번째, 도장을 찍는다. 도장 못 찍게 하면은 이걸 보여준다. 근데 보여줘도 공무원이 또라이 짓 하면서 못하게 한다. 그러면 싸우지 말고 그냥 낙서하고 사진 찍어갖고 나와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뭐예요? 위조하기 까다로우라고. 위조하면은 티가 나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 아니, 그거 갖다 얘기해 드릴게요. 참. 여기서 근데 이게 도장을 찍는데 이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인주 갖고 도장이 안 찍혀요. 인주를 갖고 도장을 찍어봤더니 인주가 마르지 않았고 한 10초, 20초 문지르니까 다 그냥 지워져요. 3초가 지나다 문지르면 지워져, 도장이. 저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봉인지라고 하는 게 특수 코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주가 먹질 않더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테스트 해봤는데 이 앞에 보시는 이거 굵은 유성 매직 있어요. 굵은 유성 매직. 이걸 갖다 저희들이 말해서 드릴 거예요. 이것도 큰 돈이 들어가요. 하나 18병원씩 하더라고 이것이. 빨간색 굵은 매직으로 도장에다 떡칠해갖고 찍으니까 그건 찍혀요. 가는 유성 매직은 또 안 찍혀. 떡칠이 안 돼, 가는 거는. 근데 굵은 유성 매직은 떡칠이 돼. 굵은 거, 이렇게 굵은 거. 그래서 이 굵은 걸 갖다가 또 하나당 18병원 하는데 또 이걸 마련할 거예요. 또 큰 돈 들여서. 그래서 이걸 갖다 나와드리면은 한 투표소니까 하나씩 드리면 그걸 갖고 문질러 갖고 도장 찍고 나오세요. 그럼 이걸로 도장 찍으면은요 한 10초 이상 다 마르고 스며들어가. 그래갖고 나중에 지워지지도 않아요 이게. 도장 찍을 때 꽝 세게 찍잖아요. 그럼 봉인지가 눌러져 갖고 그거 떼면은 자국이 나와요. 세게 찍으면은. 그래서 그 떼었을 때도 자국이 나는 효과까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못 믿었겠다 할 때는 도장 찍을 때 손톱 뒤로 해서 한번 쓱 문질러 도장 찍으세요. 그건 더 단단히 붙어 봉인지가. 요령이에요, 요령. 요령인데 요령 부리가 어렵다 하신 분은 그냥 도장 찍으세요. 잘하신 분은 별짓 다 해도 돼. 못하신 분은 최소한 하고 나오세요. 네, 여기. 이 설명서에 보니까 간인을 해라. 이런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잘하시는 분은 별걸 다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우리가 서명을 할 때도 가인을 하고 하면 더 좋듯이 도장도 가인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만찮아요. 만만찮은 게 일단 그 도장이 작잖아요. 도장이 요만해. 도장 작아요. 손톱만해. 도장 찍는 범위가. 근데 그걸 갖다 정확하게 반반 찍기가 어려워. 잘못하면 한쪽은 많이 나고 한쪽 안 나와. 게다가 하나는 봉인지고 특수 코팅 봉인지고 한쪽은 플라스틱이에요. 이게 또 칙이 져져 있어. 그래서 잘 안 찍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주가 좋으신 분은 가인다고 별걸 다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저희들가 그걸 갖다 또 이렇게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게 어려우면은 그냥 도장 잘 보이게 딱 찍으셔도 돼요. 그래도 나중에 다 티가 나서 우리가 잡아낼 수 있어요. 도장이 찍혀있다 안 찍혀있다 갖고 잡아내는 것이지 가인의 위치까지 따지려고 그러면 그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할 거야. 하긴 할 텐데, 그러나 간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가운데 땅 찍으세요. 그 도장 찍어야 이렇게 손톱만큼밖에 공간 안 차지하니까 땅 찍으세요. 잘 보이게. 그런 재주가 좋으신 분, 눈이 밝으신 분, 또 손이 이렇게 세밀하신 분은 간인을 갖다 잘 나오게 찍으셔도 돼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건 최소한 이건 해야 된다. 최소한. 최대한 더 하셔도 됩니다. 도장도 하나 찍는데 여러 군데 찍으셔도 돼요. 도장을. 근데 그러다 또 투표에 싸움에서 이기시면 또 여러 장 찍어도 돼요. 여러 개. 두 사람 장관이 두 사람이 다 찍는 게 좋은데 나는 못하겠어. 나 사진 찍을게. 너만 찍어. 그래서 한 사람만 찍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기왕이면 두 사람이 여러 개 찍으면 좋은데 근데 이게 행동이 굶주면 또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둘째 한 사람은 반드시 찍고 또 찍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두 사람 다 도장 찍다가 사진 찍는 걸 놓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역할 분담해갖고 야 자네 내가 도장하다 여러 개 탁탁탁 찍을 테니까 자네는 옆에서 계속 사진 찍어. 이렇게 역할 분담해도 돼.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도장 찍은 사진이 우리한테 날라와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도장 찍은 사진이. 그것도 도장이 여러 군데 찍혀 있는 사진. 여러 군데 찍혀 있는 사진. 그래서 도장을 어떻게 이걸로 찍습니다. 인주 안 합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 전쟁 때 사병이 자기 소총 놔두고 가는 사병이 분명히 있어요. 전쟁 때 가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해도 창간을 갔을 때 도장 안 갖고 오시면 분명히 있고, 이거 매직 안 갖고 오시면 분명히 있고, 심지어 펜 안 갖고 가면 분명히 있어요. 세대인데 펜이 없어서 얘기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이면 집에서 굴러다니는 도장 있으면 하나 더 챙겨가시고, 그리고 펜도 한 두세 개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쓰다가 펜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옆 사람이 안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툭툭 쳐갖고 자네 펜 안 가져왔어? 내 그럴 줄 알고 하나 더 가져왔어. 이렇게 주세요. 그게 상부상조야. 서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은 도장도 여분 도장 챙겨가고 펜도 여분 이렇게 챙겨가세요. 근데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갖고 한 투표소당 하나씩, 아니 하루에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쓰고 오후에 넘겨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안 해도 돼요? 네, 이것도 하나 7, 800원씩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갖다 또 살려고 그러니까 귀찮으실 것 같아서 본부에서 이것도 한 몇 천만 원 들어가 이것도 하여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첫 페이지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원 가입하시고 우리 또 회비 좀 몇 천이라도 회비 좀 냅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진 찍는 거 잊지 마세요. 사진 찍어서 보내드려야 돼요. 사진은 두 개. 하나는 투표함 사진 찍는 거, 하나는 투표록 사진 찍는 거. 그래서 이거 갖다가 반드시 보내주셔야 된다 겁니다. 그 다음 이 페이지가 참 중요해요. 이 페이지가. 이 페이지에서 제가 중요한 단어가 연대 책임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연대 책임. 우리가 요번에 이 국민 이 전체가 참여하는 전 국민 투표 참관 캠페인을 벌이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연대 책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원돼서 이걸 할 때 예를 들어서 군포에 사전투표소가 몇 개 있습니까? 군포에 몇 개 있나요? 12개요. 12개 있잖아요. 12개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하기로 했는데 나 오늘 피곤해서 가기 싫어. 갑자기 내 친척 결혼식 해서 결혼식 가야 돼. 뭐 이렇게 누가 80잔치 해서 80잔치 가야 돼. 그냥 무단 결석하고 펑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투표소에서 된 것이 나머지가 펑크야. 4개 세션 금요일 2개, 토요일 2개에서 4개가 다 해야 되는데 하나 펑크 났다. 4개가 다 버리는 거예요. 3개가. 그 투표소에서 한 개 다 버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4개가 다 재해져야지 그 투표소가 의미가 생긴 거예요. 비교할 숫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 펑크가 되면은 이 군포에서 예를 들어서 광정동에서 10,000표의 표가 나왔어요. 이틀 동안. 그런데 한 세션 펑크를 하면 2, 3천 표가 펑크 난 거야. 그럼 우리가 그것도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가 펑크 나면은. 다 버린 거야.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을 해갖고 그 투표소에 있는 다른 조원들 이게 다 펑크 난 거예요. 그 다음 군포에 12개 사전투표소가 있는데 어느 조장이 좀 관리를 덜 했어. 그래갖고 한 3개 정도 펑크 났어요. 그러면은 군포에서 한 9개, 8개밖에 안 된 경우가 있어. 그러면 군포에서 의미 있는 숫자가 안 나와요. 분석이. 그래서 우리는 투표소에 갖다 담당하는 4명이 있다. 그 4명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되고 투표소에 대해서. 서로가 아끼고 서로가 챙겨주고 서로가 펑크가 나지 않도록 서로 확인해주고. 그리고 본인이 하여튼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미리 조장이나 위원장한테 전화해갖고 정말 미안하게 됐는데 내가 내일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 친구를 구했으니까 친구를 갖다 좀 급하게 교육 좀 시켜서 들여보내주세요. 아니면 내 친구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좀 대신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연대 책임이야. 연대 책임 못 하실 분은 사전투표 참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냥 당일 투표 들어가세요. 사전투표 들어가실 분은 이번에 참관 활동하는 것이 나 하나의 개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서 한 몸으로서 같이 하는 활동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만 사전투표 참관을 들어가셔야 돼요. 한 투표소 갖다 공동 책임지는 거고 한 투표구를 갖다 공동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는 한 팀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전 투표 양일 오전에 하는데 그 투표소 어딘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알려드려요. 그건 제가 아까 제가 그
처음에 군대 동원을 한다고 할 때 설명을 드렸을 때 이번에 우리가 조직한 것 같다 지역구 단위 조직하고 투표소 단위 조직해서 다음에 다 배정을 해요. 그 조직을 편제하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 갖고 나중에 그 지역구 위원장이나 조장이 다 전화해서 확인해요. 선생님은요 뭐 무슨 며칠 신청하셨는데 그 신청하신 대로 고정이 됐습니다.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다 전화해드리고요. 그다음 어떤 투표소는 또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사람이 같은 시간에 몰릴 수가 있어. 그러면 선생님 그 선생님이 광정동 투표소 금요일날 오전 신청하는데 금요일 오전이 많이 몰렸어. 그러면은 그 시간 좀 바꿀 수 있습니까? 조정을 해요. 다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된 거다 다 통보해 주고 그다음 투표하기 하루 전날에서 이틀 전날 동사무소에 또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은 무슨 투표소 몇 시날 몇 시에 나오세요? 동사에 또 연락이 와요. 두 번 확인이 갑니다. 그래서 그거 다 확인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와셨을 때 신청서 다 열심히 쓰시고 신청서 했다가 나는 단순히 참관뿐만 아니라 부방대 회원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뭐 조장이나 무슨 뭐 아까 감시한다 그랬잖아요. 감시 또 봉사하게 이거 좀 써주세요. 우리가 다 좀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내가 조금 더 하면은 우리가 일이 다 쉬워져요. 근데 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돈만 받아가겠어 하면은 다 힘들어진 겁니다 일이. 그래서 하야 우리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금 다 할 수 있는 일 이걸 갖다 우리가 다 나눠서 하자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신청서에다가 그렇게 쓰세요. 내가 조금 더 뭐 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금 이렇게 메모 조그맣게 해놓으세요. 그다음 그 세 번째 이제 말씀드린 게 이렇게 우리가 연대 책임을 갖다 지기 위해서는 연대 의식이 생겨야 되는데 연대 의식을 갖다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입니다. 소통. 서로 얼굴 생판 모르고 있으면 연대가 안 되고 동료 의식이 안 생깁니다. 연대 책임감도 안 생겨요. 그래서 최소한 시작하기 전에 같은 좋은 길은 커피라도 한 잔 마시거나 뭐 김밥이라도 한번 같이 드세요. 그리고 그 위원장은 조원들 한번 모을 생각도 해보시고 그리고 그 어떤 투표소 또 어떤 그 지역과 펑크가 났다 만약에 그러면 조원도 책임이 있지만 조장하고 위원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관리를 못해서 펑크가 난 거예요. 펑크 날 거 같으면 본인이 딴 사람 구해서도 갔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그 위원장이나 조장하실 분은 반드시 소통을 갖다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소통이라고 할 때는요 뭘 기준으로 하냐면요 카톡을 갖다 날리거나 문자 날리는 건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소통이 아닙니다. 카톡이나 문자는 안 볼 수가 있어요. 효과가 떨어집니다. 반드시 육성으로 전화통화를 하셔야 되고요. 밤새까지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보고 얘기하세요. 그것이 소통이에요. 그래야지 확실해요. 선생님 다음날 내일 아침에 수표하러 가셔야 되는 거 있지 않으셨죠? 내일 입고 가시고 했다 뭐뭐뭐 챙기신 거 있지 않으셨죠? 이거 할 때 카톡 딱 날렸다. 안 받습니다. 안 봐. 반드시 전화하셔서 통화를 해야 육성으로 통화하셔야 돼요. 아니면 만나서 이렇게 해야지 확실하게 전달됩니다. 의사가.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소통을 어떻게 뭐가 기준이다? 전화 반드시 하시고 만나서 하셔야 해요. 카톡이나 문자 갖고 안 됩니다. 그거는 보조 수단이에요. 보조. 그건 소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원끼리 또는 뭐 같은 지역구 어떤 대원들끼리 또는 대원과 조장 간의 대원과 위원장 간의 소통은 반드시 육성 통화하고 만나서 하는 것, 얼굴 대면에서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왜 여러분들이 숫자 갖다 열심히 제시해야 되는지 갖다 설명하는 도표예요. 이것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공직선거에서 나온 것 같은 분석한 편인데 가장 최근 선거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선거입니다. 저때 저희 다 그 거의 400여 명이 동원돼갖고 다 세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저때 강서구가 그 국회의원 지역구라면 3개예요. 아주 큰 인구 60만이 넘어요. 그런데 사전투표소는 20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개 사전투표소가 다 저희 다 감시를 했는데 딱 해보고 나니까 2군데가 다 조를 못 짰어. 그래갖고 조를 다 짜서 감시한 데가 18군데, 20군데에서 18군데 갖다 저희들이 그 조를 짜서 감시를 했고, 그 다음 감시를 하고 했는데 끝나고 나보니까 2군데도 펑크 났어요. 몇 분이 안 갔어. 그냥 말을 안 하고 안 갔어요. 그래서 그냥 펑크 나왔고 결국 저희들이 그 분석하시는 건 16군데가 분석이 됐습니다. 20개 중에서 16군데 16군데 분석을 해보니까 8군데는 우리가 생각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거하고 비슷하거나 우리가 조금 많거나 그래요. 그래서 그건 그럴 수 있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8군데는 우리가 센 것보다 선관위 발표한 게 많이 투표했다고 발표해요.
몇십 표가 아니라 100표, 200표 더 많이 투표했다 발표해.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두 군데는 훨씬 많이 투표했다 발표합니다. 한 군데는 500명이 더 투표했다 발표하고요. 특히 한 군데는 2,000명이 더 투표했다고 발표를 해요. 우리가 그 앞에서 정확하게 되는 걸 우리도 알고 중앙선관위도 알아요. 이걸 투표 관리관이 맨날 와서 우리하고 대화를 나눠요. 아 선생님 고생 많은데 오늘 몇 명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대화해요. 다 알아. 근데도 뻔뻔하게 2,000명이 더 투표했다고 발표를 해요. 2,000명이 더 투표했다는 건 거의 2배가 더 투표했다고 발표하는 거야. 그리고는 2,000표를 더 집어넣었어요. 다시 가보니까 가장 최근까지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네 군데 갖다 펑크냈다고 했잖아요. 네 군데 펑크난 거 갖다 계산하면은 한 4,000표에서 5,000표가 조작됐을 것이다. 늘어났을 것이다 예상을 해요. 그런데 4,000표, 5,000표 장량질 하면은 수도권에서는 당락이 바뀔 수 있는 데가 몇십 군데가 됩니다. 최소한 몇십 군데예요. 서울에서 한 2, 30군데, 경기도에서 2, 30군데, 인천에서 서너 군데, 그래도 한 50군데 가까이 됩니다. 5,000표 정도, 4, 5,000표 장량질 치면은. 요번에도 그 짓을 할 거라는 거예요. 최근까지 그 짓을 해요. 최근까지도. 4개월 전까지만 저 짓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저때 우리가 또 그 개표소에 들어가고 열싸움이 저도 막 개표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그 우리가 어떤 투표하면서 2,000표가 가짜라는 걸 알아. 그 투표함을 갖다 두 사람이 눈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4년 전과 같은 그런 가짜표가 안 나와요. 4년 전에는 가짜표가 뚜렷하게 구분이 됐어요. 뭐 색깔이 다르거나 이상하게 투표가 됐거나 두께가 다르거나 또는 뭐 본지가 묻어있거나 이랬어요. 4년 전에는. 이번 전은 진짜 거의 똑같아. 4년 전 기준으로 우리가 봤더니 발견을 못하겠어요. 제가 그 2시간 동안 여기가 투표하는데 바로 여기다 카메라 대놓고 2시간 동안 촬영을 했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핀 작전도 이 정교한 가짜 투표를 잡아내는 작전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전투표 참가하셔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정확하게 개수하는 거, 그다음 정확하게 사진 찍어 보내준 거, 요거만 잘하시면은 요번에는 가짜 투표를 갖다 반드시 잡아냅니다. 이번에 제가 이거 갖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가장 최근까지 일어나는 황당무계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옆에 걸 보면 옆에 거 뭐냐면 최근 4개월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혹시 개표소에 가서 개표해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표소에 가면은요 투표함이 들어와요. 투표함이 봉이 된 투표함이 들어오고 투표함 위에 그 투표함에 몇 장의 투표지가 들어왔다는 소위 집계록인지 하는 것이 A4 용지에 딱 붙여갖고 얹혀 들어옵니다. 그건 저기 4개월 전에 뭐라고 써있냐면 저게 그 강서구 보궐선대 화곡제 몇 동이야? 화곡 제1동 제9 투표소에서 들어온 거예요. 저게 1,000 몇십 표가 들어가 있다고 딱 찍혀 있는데 개표소에서 찍 손으로 때 1,500 몇 표 들어있다고 거기서 500표 고치는 거야. 현재 고쳐요 저렇게. 그리고 뚜껑을 열어서 해보니까 진짜 1,500표가 나와 거기서. 4개월 전에 저런 게 벌어져요. 4개월 전에. 그 범죄자를 뒀어요? 이번에도 저런 게 벌어질 텐데 이번엔 저런 거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4개월 전엔 잡겠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4개월 전에 할 때는 저들이 어떻게 부정선거 저지른지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저들 행태 갖다 정보 수집하게 됐던 거예요. 결국 그걸 바탕으로 이번에 작전을 짠 겁니다. 저들이 어떻게 하나라는 걸 그래갖고 이번엔 잡아냅니다. 그다음 두 번째 6일 지선이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사진. 저게 뭐냐면은 2년 전 고향에서 경기도 도지사 투표함에도 투표 다 개함을 해놓고 그 몇 장이 나오고 누가 몇 표 갖고 무효표 몇 표 나오고 다 했어. 그리고 최종 기록한 종이에요. 저 최종 기록한 종이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개표 상황표라고 부릅니다. 개표 상황표. 개표 상황표는 다 센 다음에 그 선관위원장하고 선관위원들 다 도장찍고 결제 받은 다음에 그걸 갖다 딱 갖다 붙여요. 벽에다가 공표하는 거야. 저기 최종 숫자예요. 최종 숫자. 더 이상 이제 변동이 없습니다. 저기서는. 저걸 저 개표 상황표라 그래요. 저게 고양시 일산 이동 관내 사전투표함에서 나온 경기도지사 선거 사표 나온 개표 상황표입니다. 저기 뭐라고 써있냐면 맨 위에 일산 이동에서 투표지 나눠준 건 2,275표를 나눠줬다라고 써있어요. 교부수예요. 교부수. 나눠준 표가 2,275표야. 그런데 뚜껑을 열어갖고 개표해보니까 2,776표를 갖다 셌다라고 써있는 거예요. 501표.
500장이 더 나온 거 500장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반장 선거할 때 촌주들이 반에가 35명이야. 근데 그날부터 25명밖에 안 왔어. 25 투표를 했어. 그 투표하고 딱 들어오니까 45장의 투표지가 나온 거야. 이런 꼴이 벌어진 거예요. 2년 전에 고양시에서, 경기도에서. 선관위원장이라는 놈들이, 선관위원장이 부장판사예요. 부장판사. 지역의 부장판사. 부장판사인데 저런 거다 뻔뻔스럽게 그냥 도장 찍고 가요. 뭐 잘라. 이런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대한민국에서 그냥 벌어지고 있어. 보도를 하니까 국민들이 몰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를. 2년 전에 이러지고 2년 전에. 2200표가 나오는데 어디 2700표 나오니까. 근데 그걸 써놔. 뻔뻔스럽게 해 저걸. 나라면 저렇게 못 써요. 그냥 숫자 고치하고 2700표 나와줘도 2700표 나왔어. 이렇게 쓸 것 같아. 근데 저런 게 대한민국에 벌어져 왔다는 거지. 한 7년 동안. 이번에도 저런 게 벌어질 것 같다 우리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숫자를 세갖고 저걸 잡아내자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 일으키자는 거예요. 현장에서 갖다 이번엔 반드시 저걸 갖다 잡아내고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냥 하면서 지나가지 않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조직화가 안 돼갖고 그냥 하다가 한두 사람이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하다가 한 사람이 밀려버려 숫자에서 그래갖고 하다가 그냥 지나가요. 이번에는 안 그러게 된 거예요. 한 개표수당 우리가 12명이 들어가거나 또 그 이상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군사 작전을 수행하듯이 정밀하게 자기 역할을 담당해서 해갖고 여러분들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작전을 해갖고 작전 수행합니다. 현장에서. 네. 이번에는 그냥 하다가 앉으라고 반드시 부정선거의 증거물 가짜 투표를 갖다 끄집어내서 전 국민한테 폭로할 거예요. 이번에는. 그리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사연처럼 선거 무효성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냐면 저 사람들 또 선거 불복하네. 졌다고 또 재판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엔 우리 선거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선거 개표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폭로시킬 겁니다. 현장에서. 예.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온 국민이 눈을 뚫어다보고 중계방송을 보고 있어요. 누가 이기나 누가 지나를. 그때 가짜 투표가 나왔다고 떠들기 시작하고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고 유튜브에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바짝 긴장해서 봅니다. 그때는 현장이기 때문에 끝나고 안 합니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잡아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가 그 사전투표 참관인은 굉장히 많은 분이 참여하게 돼요. 여기 군포만 해도 12개 사전투표소가 있다 치면은 곱하기 4하면 최소한 50명 정도의 사전투표 참관을 하시고 많게는 100명 정도가 사전투표 참관을 하시는 거야. 군포에서만. 그런데 개표 참관인은 한 12명이 들어가세요. 소수가 들어가. 그래서 개표 참관인이 안 되신 분은 그냥 집에서 놓으시 마시고 개표 관람을 갖다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개표 관람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선거하기 한 일주일 전에 그 군포 선관위 또는 각 사시는 지역 선관위 가셔갖고 개표 관람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름 쓰고 전화번호 적고 그 주소 몇 줄 적은 다음에 그냥 줘요. 개표 관람증을 줍니다. 근데 이게 무기명 개표 관람증이에요. 이름이 안 적혀 있어. 그래서 그걸 받으시면은 본인이 가도 되고 본인 못 가겠으면은 뭐 친구한테 줘도 되고 친구도 없으면은 위원장한테 주세요. 위원장이 다른 사람을 갖다 드려보내요. 그거 갖고. 그 이 무기명 관람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가셔갖고 개표 관람증 신청하세요. 그래서 한 40~50명이 개표 관람을 하면은 개표소에서 우리 동지들이 가짜 투표를 갖다가 발견하게 돼 애쓰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고 만약에 그걸 갖다 발견했다 하시면 여러분이 호응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개표 현장에서 가짜 투표를 갖다 발견해갖고 그걸 갖다 문제 삼는 최초의 역사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지켜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역사의 증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개표 참관이 만약에 안 되더라도 다 개표 관람증 신청해서 개표 관람을 하시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여기에 모여서 교육을 받듯이 개표 당일날까지 우리가 이 마음의 끈을 놓지 말자고요.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네, 그러시죠. 그래서 모두 개표 현장의 목격자가 되자.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이 앞에서부터. 예, 다음 이런 교육 때는 부정 투표 용지를 좀 실물을 좀 보여줘 보세요. 영상으로 보니까 머리에 기억이 확실히 안 나. 그것을 갖다가 전에 몇 사람 빼냈다가
절도죄 해갖고 지금 재판을 가서 3년 동안 뭐 구형받아서 살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건 아니고 모양을 만들어. 똑같은 건 아니고 견본 비슷하게 만든 견본은 이제 보여줄 수 있는데 갬본을 좀 보여달라고. 잠깐 보죠. 제 가방 안에 견본이 들었나? 아 견본이 있네. 아 예. 이거 견본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갖다가 저희들이 그 개표 참관주한테 교육을 시킬 때 개표 참관주는 심화 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사전 투표 참관인은 이제 가장 최선의 할 수 있는 것 갖다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지만 개표 참관주는 소수이라서 아주 심화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견본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손을 만져보고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드려요. 개표 참관주 교육할 때는. 그래서 개표 참관주는 네 아주 열심히 교육할 테니까 개표 참관주가 되시면 오세요. 보여드립니다. 네. 그래서 개표 참관 신청하세요. 네. 그다음 여자분 저 뒤에. 네, 보투표 참관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 아무나. 네, 다 해도 됩니다. 다 해도 되고요. 다만 개표 참관 들어가신 분은 당일 투표 오후에 참관 못 하십니다. 네. 네. 그다음 또 여기 네. 질문하세요. 네. 저 개표 참관 교육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참관을 받았는데요. 개표 참관 교육을 한다고 해서 왔는데 개표 참관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거 끝나고 하실 수 있는 분은 남아서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좀 힘이 드시겠지만 교육 시간이 오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것이 아직도 저희가 실갱이 중이고 지금 매일매일 주중에 중앙선관위 앞에서 그 문제로 지금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매일 50명, 100명 모여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안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계속 압박을 가해갖고 저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지금 만드는 그런 시위가 지금 중앙선관위 앞에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서 매일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사전 투표 참관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